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여기 소식과 테슬라 이야기 좀과 일론 머스크를 응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다 같이 한번 그냥 풀어내 볼까 합니다. 제가 오픈 AI 얘기를 했고 약간의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잠깐 샘 알트만이 인플루이들한테 굉장히 좀 지지를 살짝 받는 그쪽이 조금 무세한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와, 이게 정신이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도저히 이 뉴스를 따라갈 수가 없고 뉴스가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여기 댓글에 이렇게 댓글 다는 게 좀 위험했죠. 반유대주의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이따가. 트위터가 역시 여기서 트윗이 아니죠, X죠. 그렇지만 여전히 구 트윗, 요즘 X지만 이 짧게 이야기하는 게 정말 소식이 빠른 것 같습니다. X만큼 소식을 빨리 전하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같이 영상이 판치는 이 시대에 정말 짤막하게 저런 텍스처가 요럴 때 좀 위력을 좀 발휘하지 않나. 여전히 현대 사회에 이런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어도 저 간략한 포맷에 지니는 위력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사들이 좀 느리더라도 조금은 검증이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로 간다는 건지 안 간다는 건지가 가는 것 같은데 또 살짝 아닌 것 같은 뉘앙스도 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최대 승자라는 얘기가 나오죠. 샘 알트만이 쫓겨났다가 돌아가나 했는데 안 가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팀 리더로 그것도 얘기를 했었죠. 나델라 CEO가 직접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이미 거의 대부분의 인플로이들은 나 알트만 따라서 그냥 마이크로소프트로 갈래. 참 정말 3일천하죠. 잘 돼가는 회사의 CEO를 바꾸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세상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가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경제적 이득도 취하려고 보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았겠죠, 인플로이들도. 좀 잘하고 투자도 받고 이 일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리소스가 필요한데,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명분만으로는 움직이기가 어려운데, 약간 캘리포니아의 그 두 얼굴도 보여지는 것 같아서 정말 막장 드라마 같지만 참 그 모든 게 함축돼서 이 사태에서 다 드러나는 것 같아서 흥미진진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샘 알트만의 위치가, 이제 샘 알트만 효과라는 말도 나올 정도니까요, 위치가 상당함을 대중에게 알리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회사는 정리하면 도대체 3일 동안 CEO가 몇 번 바뀌는지 모르겠고요. 이런 일이 저는 지난 한 10년간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자주 CEO가 바뀌고 내용을 이렇게 겪는 일이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핫한 회사가 참 대단한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쨌든 주식이 신고가에, 그래서 이 동네 여담이지만 이 동네 부동산 불패는 대단하겠네요. 그러니까 애플이나 구글이 조금 어렵다 싶으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심지어 여기를 뒷받침해주는 엔비디아, 트레이닝 하려면 엔비디아 그래픽카드가 엄청 필요하죠. 엔비디아도 뭐 500 뚫었죠. 신고가죠. 그래서 그분들이 주식이 풍부해져서 집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금리에도. 그렇습니다. 참 대단한 동네인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참 너무 좋은 회사들이 너무 여전히 많아서 집값이 내려가기가 쉬운 구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많은 어른분들의 그 조언을 지금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런 방대한 양의 데이터나 모델을 이제 트레이닝 하려면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말고는 현재로선 대안이 없죠. 그러니까 이 열기가 정말 대단함을 느끼고 있고, 중국의 최첨단 칩을 수출하는 게 막혔어도 이런 열기면은 여기서만도 사겠다는, 이 트레이닝 하려면 그 그래픽 카드를 주문이 뭐 몇십 주 밀렸다고 하죠. 그러니 주식이 당연히 천정부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금리에 이런 건 정말 누구도 예측을 못한 것 같고, 제가 AI에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 이제 새로 뽑혔는데 이분이 정말 극단적인 분이시죠. 달러 쓰겠답니다. 예. 페소를 버리고 그런 공약도 내걸으신 분이라서 야, 이렇게 큰 나라가 달러를 쓴다고? 그래서 제가 구글 바드한테 달러를 썼을 때 아르헨티나가 그럼 미국한테 어떤 이득이 있냐를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아르헨티나가 그 달러를 썼을 때의 장점과 단점, 프로와 콘을 얘기하더라고요. 당연히 현재 페소가 뭐 완전히 이건 완전 바보 됐죠. 그러니까 현재의 커런시에 대한 스테빌리티를 증가시킬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살짝 제가 이거는 우겨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르헨티나한테 장단점을 얘기하길래 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한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려달라 그러니까 그랬냐면서 그 미국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장단점이 있는 문제다. 미국에만 있어서도 미국에서는 좀 더 어떤 경향으로 좀 장점인지 단점인지를 이걸 대화하면서 상세히 어떤 건지를 알려주더라고요. 트렌드랑 롱텀이라든지 숏텀에서라든지 그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추론하는 능력이 벌써 여기까지라고? 이렇게 기사를 찾아서 뭐 써머리를 하고 읽는 것보다 적당히 넣고 얘더러 생각하게 하는 게 그리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쏙쏙들이 대화하면서 캐치할 수 있는 것에 정말 놀랍더라고요. 바드도 정말 계속 진보하는구나. AI가 진짜 다 해먹겠네라는 생각이 여실히 드러나더라고요. 이런 방송 만들 때도 검증을 해서 정말 잘 쓰고 있고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얘기하면 미국한테는 달러 수요가 느니까 좋기만 할 것 같았거든요. 뭔가 단점이 있을까라는 거를 찾고 싶었습니다. 더 찾고 싶었던 게. 그것도 칼같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다 달러 쓰면 좋긴 하겠지만 만에 하나 이 아르헨티나가 경제 위기가 온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묶여가지고 그 임팩트가 미국에도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생각 못했던 거는 아르헨티나가 달러를 쓴다고 해서 현재 이런 문제점을 그냥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구조적인 산업 개혁을 해야지 얘들은 맨날 배째라 했던 나라지 않습니까? 달러를 쓴다 한들 미국과의 어떤 계약이라든지 관계를 어기고 당연히 또 어떻게든지 배째라를 시전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또 완벽한 또 솔루션은 또 아니고 오히려 미국한테 괜히 발목을 잡는 작은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터지는 경제 위기가 자기한테 데미지 올 것까지 미국이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금리를 이렇게 조절하기가 왜냐면 달러로 쓰게 되면은 여기는 방어권, 금융으로 통한 금리를 통한 방어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는 직격탄을 맞게 되죠. 그러면 아르헨티나 경제가 파국이 나면은 저 영향이 어떻게 우리한테 올 때까지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니까 과연 신경 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묶이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얘기를 해주는 거 보면서 장난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은 교육에도 결국 맞춤형 교육이 최고의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렵죠. 그리고 대면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을 대하는 게 별의별 문제가 다 터지지 않습니까? 선생님을 고소한다든지 별의별 일들이 다 터지지 않습니까? 한국이든 여기든. 근데 AI가 맞춤형 교육을, 꿈의 맞춤형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여튼 무시무시하다. 그리고 엔비디아 천하인 것 같지만 엔비디아도 커스텀 칩 저렇게 수요가 어마무시한데 커스텀 칩에 대한 경계도 한번 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진짜 지금 당장은 엔비디아의 그런 트레이닝하는 좋은 플랫폼을 지금 대항할 자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간만에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좀 따라가면은 이거 제가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픈 AI는 이런 정말 복잡한 코퍼레이트 쉘 게임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는데 저도 이거 얘기했죠. 구독자님들도 넌프로핏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좋게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별의별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요. 저도 처음으로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옛날에 그 충격이 넌프로핏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넌프로핏 얘기만 들어보면 뭔가 봉사 이렇게 그런 단체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내가 무슨 반유대주의인 이제 가짜 뉴스를 이런 미디어들이 너무 퍼뜨리고 있다. 그리고 nothing could be further from the truth. 그리고 나는 인류의 번영과 이제 인류애를 다들 평화롭게 그런 걸 이제 사랑한다는 듯한 마지막 말을 얘기했고, 일론 머스크를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이 댓글을 달아서 일론 머스크를 또 역시 옹호해주는 좀 더 옹호적인, 근데 X니까요. 또 감안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발언을 해줘서 감사하고, 애시당초 CEO가 정말 영향력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글에 이제 댓글을 단 게 문제인데, 저는 사실 그러려니 합니다. 뭐 여러 해를 겪으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러는 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크게는 조금 뭐 지금 매스 미디어에서 계속 때리니까 조금 시끌시끌하지만 지난 과거를 봤을 때 큰 문제가 현재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단점이지만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현재 일론 머스크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런 누릴 수 있는 테슬라라는 좋은 전기차와 슈퍼차저의 플랫폼을 일론 머스크만이 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도 뒤에 또 스타쉽을 얘기하면서 얘기할 텐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최신 기사입니다. 최신, 그것도 LA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큰 도시죠. 그러니까 전기차에선 대도시들 중에서는 그래도 앞서 있다라는 도시인데, 이거 최신 기사입니다. 이게 며칠도 안 된 기사입니다. LA에 무려 40% 넘게 차징 스테이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언제 이게 해결이 될까요? 그리고 27% 정도는 아예 박살이 난 거죠. 이러니 테슬라가 아닌 전기차를 소유하면 경험이, 죄송합니다, 개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유소를 갔는데 거기에 기름이 없을 확률이 한 3분의 1쯤 되고, 이게 주유가 잘 될 듯 말 듯한 게 조금 오버해서 과장 보태서 반반이라 그러면은 그거 운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게 이제 over 4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제 문제, 결제가 되더라도 커넥션 문제, 핸드쉐이크 문제, 갑자기 충전이 고속으로 안 되고 느려 터지고, 되긴 되는데 세워라 내워라, 그런 게 이제 40%가 넘는 거고, 아예 27%는 그냥 박살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작동을 안 했다는 거죠. out of service. 이러면은 어떻게 전기차를 잘 타고 다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회사 전기차를 탄다라는 게 저는 물론 테슬라가 이제 오픈을 해서 그나마 나아지긴 하겠지만, 테슬라를 가지면은 훨씬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건 여전히 사실입니다. 앱을 킬 필요도 없고 차량들은 그냥 찌르면 되니까요. 테슬라는 어댑터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전히 현실은 테슬라가 킹왕짱이고 편하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일론 머스크가 아니었으면은 과연 누가 했을까? 내연기관들이 이걸 여전히 지금도 몇 년이 제가 이걸 떠든 게 정말 오래됐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요 모양 요 꼴이면은 도대체 전기차가 어떻게 돌아다닐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테슬라를 응원하는 거고 일론 머스크를 좋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부분, 그냥 CEO가 정치적 발언을 안 하는 게 답이거든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깁니다.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뭔가의 프레퍼런스를 밝히게 되면은 좋아하는 사람들도 확 오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무조건 오게 돼 있습니다. 더더욱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얘기하게 되면 반대파가 반드시 들끓게 되는데, 최대한 자제하는 게 저는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또 프리 스피치도 옹호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오버롤 봤을 때 득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사람을 계속 응원하게 된다라는 거죠. 스타쉽도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가짜니 사기니 뭐 어쩌니 해도 전 세계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크기의 스페이스쉽을 날렸고, 물론 좀 실험하다 터졌지만 지금 나오는 분석 기사들 더 나와야겠지만, 데이터가 좀 더 나와야겠지만 훨씬 굉장히 석세스풀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CNN은 그리고 이제 러스트 했다 조금 이런 말을 붙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빨리 리빌드해서 그라운드 시스템을 빨리 만든 거,
그러니까 로켓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회수할 거니까 그라운드 시스템을 빨리 재건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어렵죠. 로켓뿐만 아니라 이 모든 플랫폼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여기 정말 보수적입니다. 우주를 전공하는 대학원 때 후배들한테 잠깐 건너들었는데 이 동네가 굉장히 보수적이더라고요. 시뮬레이션이 아무리 잘 돼도 경험 베이스로 심지어 러시아는 그 목숨값이라는 표현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발전된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이 동네에서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에서 이걸 이렇게 빨리 밀어붙여서 성과를 내고 지금 눈에 보는 가시적인 성과를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참 일론 머스크를 우리는 응원해야 되냐? 응원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제발 정치적 발언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됐든지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래서 최대한 자제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은 우주 산업이든 전기차든 자율주행이든 이거 가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막 헤이러들 이게 진짜 이 사람이 맨날 뭐 뻥이네 뭐네 하는데 이룬 지금까지 업적만으로만 보더라도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하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지만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응원을 하게 되고 지금 랩터 엔진이 조금 떨어질 때 한두 개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 어쨌든 33개 엔진이 다 발진해서 올라가는 데까지 성공을 했고 그리고 충분히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이제 봤기 때문에 이 큰 로켓의 리유저버빌리티를 굉장히 많이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저렴하게 그리고 정말 빨리 이거를 데미지 먹은 것도 고칠 수 있고 건설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줬으니까 이런 속도라면은 이것도 멀지 않겠구나라는 정말 많은 기대 이상의 데이터를 얻었다라는 게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이 아니었으면은 이것도 여기까지 못 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얼마나 보수적이고 느릿느릿한 이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에 정말 큰 획을 그러니까 더 이상 가짜가 아니라는 거지.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이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가능성을 이게 최소 거짓말은 아니라는 것까지는 증명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FSD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완전히 턴어라운드 해버렸고 사이버 트럭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 물론 프라이스와 레인지가 저도 치명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좀 있으면 나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딜리버리 할 텐데 물론 소량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하고 지금 다시 한번 그 Q3 어닝콜 장부에 10만 대 이상 생산한다는 거는 그건 함부로 뻥치고 쓸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그런 거 봐서는 투자자들의 기대보다는 낫지만 이뤄나가고 있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차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FSD가 안 되는 차는 다시 한번 뭘 생각이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된다라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요. 빨리 이게 좀 퍼졌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제가 받는 이점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누렸으면 하는 그래서 이 장점을 좀 알아줬으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서 정말 잘 쓰면 안정적으로 운전을 너무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정말로 테슬라가 이뤄가고 있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컨트리뷰션 하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일론 머스크 진짜 응원할 수밖에 없고 다시 한번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열렬히 이분이 하시는 성과에 정말 흥미진진하고 에어로스페이스면 에어로스페이스 사이버 트럭이면 사이버 트럭 진짜 제대로 된 이제 좀 괜찮은 전기 픽업 트럭이 나오는 것 같고 특히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결국은 GM 크루즈 보십시오. 아유 그 뭐 뉴스 더 봐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저는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너무 편안함을 편리함을 둘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는 일론 머스크를 응원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